시진핑은 14일 동안 한 장의 사진도 한 줄의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 당의 신문, 국영방송, 군대 모두가 침묵했다. 이는 중국 정치 체제에서 전례 없는 침묵이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이름은 인민일보의 한 면에서 사라졌고 CCTV는 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군대는 그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그를 찬양하도록 설계된 선전 기계는 이제 단 한 가지를 보여준다. 그를 무시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손을 썼으며 왜 그랬는가? 유출된 소식통에 따르면 왕양 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일어나 시진핑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동시에 군대는 인사 변동을 시작했고 시진핑에게 충성하던 인물들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제20차 당대회에서 배신당했던 리카창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권력 중심에 가해진 은밀한 일격이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진핑은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으며 중남해 중앙당 지도부의 장막 뒤에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시진핑 흔적 없이 사라지다. 지난 2주 동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매체, 즉 인민일보, 해방군보, 그리고 국영방송 CCTV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최고 지도자는 권력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식 출판물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오랜 기간 동안 주류 언론의 동시적 침묵은 명백히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 데이비드 반주키는 2024년 5월 시진핑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인민일보와 해방군보의 전자판이 전날 소식에서 멈춰 있었다고 기록했다. 당의 신문들이 업데이트를 멈추고 CCTV가 며칠 동안 시진핑에 대한 소식이나 이미지를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극히 드문 신호로 무언가 이상하고 은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진핑이 사라진 이후 베이징 당국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보통 고위 지도자가 사라지면 당의 언론이 즉시 해명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사건에서는 신화사가 시진핑의 재등장에 대해 단 한 줄의 정보만 보도했다. 당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이렇게 논평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2주 동안 아무 소리도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가 아프다고만 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소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공산당의 전직 지도자들이 함께 정무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도 시진핑이 권력을 잃은 징후를 감지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왕양이 시진핑에게 자진 사임을 제안했다.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왕양은 군대에 경고했다. 화살을 쏘면 되돌릴 길이 없다. 정치적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으며 대변역이 멀지 않았다. 왕양, 시진핑을 궁지에 몰다. 만약 시진핑의 신문과 화면에서의 실종이 체제로부터의 은밀한 경고라면 5월 중순에 열린 것으로 알려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중남해 내부에서 울려 퍼진 천둥 소리였다. 유포된 연설 내용의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내부 논리와 세부적인 묘사는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만약 이 연설이 정말로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 정협 주석이었던 왕양의 것이라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선언도 소란도 없이, 그러나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 만큼 깊이 파고들었다. 이 회의는 공개 일정에 따라 열리지 않았으며 인민일보, 신화사, CCTV에 어떤 공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직후의 인사 변동, 즉 루동량계를 산시성 대리성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정앤슝, 청얀숑가일 홍콩 관련 직책에서 해임하고 교체한 것까지, 이는 정치국 회의 이후의 처리 패턴과 일치한다. 특히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이 직접 관할하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은 군대의 역할이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왕양은 자신이 중앙판공청의 회의 참석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넘게 은퇴한 상태로 어떤 정치적 연루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진핑의 홍보 측근인 차이치의 직접적인 전화 요청으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이것이 군대의 요구로 상무위원회가 소집한 확대 회의임을 알았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이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회의가 아니라 정치적 대화의 장이었다. 침묵하던 이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왕양은 연설을 시작하며 10여 년 전 그가 광둥성 서기였을 때 당시 충칭 서기였던 보시라이와 견해를 달리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보시라이가 마오쩌둥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홍색 노래와 흑색 타격 캠페인을 추진할 때 왕양은 개혁 노선을 고수했다. 놀랍게도 당시 상무위원이었던 시진핑은 보시라이 편에 섰다. 왕양에 따르면 이는 시진핑이 일찍부터 문화대혁명 모델의 권력에 대한 깊은 집착을 보여줬으며 상무위원이 된 후에도 이를 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왕양은 시진핑과 더 가까이 접촉하며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제안은 가차없이 묵살됐고 시진핑은 독단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했다. 정점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였다.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다. 왕양, 당신이 뭘 잘 안다는 거지? 뭘 배웠나? 나는 칭화대를 졸업했고 공농병 학원 출신이다. 당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지. 무슨 학식이 있나? 왕양은 이렇게 답했다. 맞다. 나는 학식이 없다. 하지만 가짜 박사 학위도 안 만들었다. 정치 이론은 모르지만 실제 일을 할 줄 안다. 그 말 이후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시진핑은 대응하지 않고 분노한 얼굴로 회의를 끝냈다. 왕양은 연설에서 제20차 당대회 이전 인사 배치 과정을 언급하며 시진핑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했다. 당시 시진핑은 리커창이 부주석을 계속하고 후추나 헤이츠춘카치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석단에서 명단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이상을 눈치챈 휴진타오가 질문을 하려는 순간 보안 요원에 의해 회의장에서 끌려나갔다. 회의장은 침묵했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왕양은 그 일을 지금까지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현직 총서기가 조직 원칙을 어기고 자신이 지명한 일을 배신하며 당대회 과정을 조작한다면 이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는 반조직적이며 당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모델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왕양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시진핑은 당, 정부, 군대의 모든 직책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으면 정치국은 해임 결의안을 표결해 제4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 그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시진핑의 지도 과정에서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무오류가 아니며 당원으로서 실수를 저지르면 검토를 받아야 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설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군대 대표를 향한 말이었다. 화살을 쏘면 되돌릴 길이 없다. 이 짧고 차가운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시진핑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행동을 시작한 이들에게 후퇴, 망설임, 패배자의 방역을 허용하지 말라는 암묵적 명령이었다. 그 연설 직후 일련의 인사 변동이 나타났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듯 첫 번째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신호는 한 이름이었다. 루동량. 5월 30일 산시성 부서기로 임명된 지 불과 4일 만에 중국 공산당은 루동량이 중앙위원회 예비위원으로서 금상군 진샹준 본시을 대신해 산시성 대리성장 역할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51세의 루는 현재 고위 지도자 중 가장 젊은 성급 관료가 되었다. 그러나 주목받는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혈통이다. 전 중앙판공청 간부 장왕정의 폭로에 따르면 루동량의 장인은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곽성곤 구셩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곽성곤이 장자민의 오른팔이었던 정칭웅 챙칭홍과 혈연관계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칭웅은 곽의 북쪽 외삼촌이다. 즉 산시성 대리성장에 앉은 이는 단순한 젊은 간부가 아니라 공산당 내 가장 노련한 정치 세력 중 하나인 정칭웅의 사람이다. 루동량의 임명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혈통과 인사 배치를 통해 새로운 권력 주체가 은밀히 재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그 지역은 더 이상 국무원에서 누가 누구를 대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에서 중앙까지 당 기구의 지휘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같은 시점 5월 30일 밤 국무원은 정앤슝을 홍콩 중앙연락판공실 주임,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홍콩 국가안보 고문 등 직책에서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그를 대체한 이는 전 부주임이었던 조우지였다. 이는 정치국 회의 직후에만 일어나는 부급 인사 사건으로 5월 회의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열렸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가장 비정상적인 점은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공식 확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뉴스도 공지도 이미지도 없다. 모두가 의문으로 가득한 공백이다. 중국 공산당의 운영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회의는 대개 형식적이고 선전적인 정보로 즉시 공개된다. 당 헌장도 정치국 회의는 총서기가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원칙적으로 소집자는 시진핑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2주 넘게 시진핑은 국영 매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당의 제1대변지인 인민일보 한면에는 그의 사진이나 제목이 단 하나도 없다. 전자판도 국가주석에 대한 소식을 전혀 갱신하지 않았다. 군대와 함께 자주 등장하던 해방군보에서도 그의 이름은 희미하게 언급될 뿐 주요 내용에서 완전히 빠졌다. 중국의 선전기계에서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 실종은 국제 언론과 분석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 전문가 고든창 골든창은 오늘 게재된 글에서 단호히 말했다. 시진핑이 인민일보 한면에서 사라진 것은 그가 권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베이징 내부에서 실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창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는 시진핑과 협상하고 싶었지만 그가 최근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했다. 고든창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 역할을 맡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보수 엘리트와 언론에서 특히 중국 문제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그가 트럼프의 말을 공개적으로 인용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워싱턴이 시진핑이 실질적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믿는다는 간접적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중남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시체제가 구축되었다. 왕양은 임시 총서기로 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제20차 당대회 이후 소외되었던 후춘화는 국무원 운영을 총리 역할로 맡았다. 두 사람은 전직 지도자들로부터 기술적 경험과 일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문에 따르면 왕양은 중남회로 정식 복귀했으며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여러 차례 비공개로 열렸다. 특히 원자바오 야츠 웬자버추 전 총리도 직책을 맡지 않고 정치적 후원자 역할로 재등장해 전직 지도자 파벌간 조정을 돕고 있다. 임시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 제4차 중앙위원회까지 당 기구를 운영하며 시진핑의 정치적 운명을 포함한 새로운 인사 배치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현재 정치국, 심지어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당 내부의 어떤 연합도 영구적이지 않다. 소식통은 현재 전직 지도자들이 정세에 따라 협력하며 각자 자신의 계산과 인맥을 심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의 합의는 시진핑이 13년간 적용한 극단적 권력 집중 모델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이익 집단 간 내부 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리커창의 죽음과 왕양의 후회. 정치국 확대 회의가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고발장이었다면 리커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냉혹한 경고였다. 반대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체제에서 2인자라 불리던 이도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침묵하거나 영구히 제거될 명단의 다음 이름이 될 수 있다. 왕양의 연설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리커창과 안우이성 출신의 오랜 친구로 지식인 뿌리를 공유하며 개혁 관점을 여러 번 나눴다. 업무에서 의견이 갈릴 때도 있었지만 왕양은 그와 리 사이에 중국 정계에서 드문 신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연결 덕분에 리커창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왕형, 요즘 느낌이 좋지 않아. 내 운명이 다가오고 있어. 너도 조심해. 짧고 모호하지만 암시적인 그 전화는 노련한 정치인 왕양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작별 인사였다. 그는 그 통화가 당국에 녹음되었다고 믿는다. 그 통화 이틀 후 10년간 세계 2위 경제를 이끌고 개혁파의 희망이었던 리커창이 상하이 휴양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독립적인 의료 보고서도 응급 상황의 영상이나 사진도 없었고 신화사의 몇 줄짜리 보도만 있었다. 마치 행정적 사건처럼 왕양은 연설에서 이를 암살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지만 비판적 질문을 던졌다. 리커창 같은 사람은 특별 의료 보호를 받고 개인 의사를 두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감시받는다. 그런데 사전 징후 없이 돌연사했다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중 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이 질문은 답이 필요 없었다. 없었다. 회의장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 불안은 개인적 후회로 이어졌다. 왕양은 제20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수천 명의 대의원 앞에서 보안 요원에 의해 끌려나갔을 때를 떠올렸다. 나는 그와 1미터도 안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놀라고 분노한 눈빛을 봤다. 하지만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스스로를 고발하듯 말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물체였다. 나는 당의 마지막 선한 것을 죽인 침묵의 일부였다. 대회 후 그는 늙은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부터 그는 시를 썼다. 신문에 실으려는 것도 이상을 찬양하려는 것도 아닌 잃어버린 정치적 명예를 위한 비석이었다. 1000명의 관료가 조용히 큰 연극을 보고 한 명도 사내답지 않았다. 고향의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고 남은 삶은 허황된 자가 되지 않으리. 이 연설이 정말 왕양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몇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중국 공산당 내부는 표면적으로만 조화를 이루고 내부 투쟁은 매우 치열하다. 둘째, 왕양은 시진핑이 자진 사퇴의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 동시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객관적 결론을 위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즉 그는 시진핑에게 경고한다. 알아서 물러나라. 강제로 사임당하는 것은 더 체면을 깎는다. 그는 또한 회의를 요구한 군대에 행동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며 시진핑이 방역하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모든 사건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진핑의 실종, 왕양의 연설, 그리고 리커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남해의 장막 뒤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연 시진핑은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로 나아갈까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틱한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정치적 내막과 역사적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중국 전개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봅시다.